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천 명대로 발생하고 또 연말을 앞두고 사적 모임이 늘면서 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 확진자가 확 늘어날 거라는 건 예상을 어차피 했던 것인데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할 때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중환자 의료 체계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일단 응급대기 환자도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제 지금 119 구급대가 모시러 갔는데 병상 배정 못해서 지금 몇 시간씩 이렇게 119 구급차 안에서 산소 공급 받으면서 기다리는 환자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만큼이나 지금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수준 정도면 그러니까 사적 모임 4명 이내 그리고 이제 그 영업시간 9시, 10시 제한 수준이면 작년 12월에 2.5단계 수준 정도의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방역 패스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정말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아마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단계적인 일상 회복 조치를 할 때 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꽤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가긴 갔는데 아무튼 한 달 해보고 나니까 평가를 해야죠. 이제 그럼 요거 지나가면 또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 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논의를 할 때 이제 방역의료분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완화하는 조치들을 상당히 좀 줄이자. 그리고 좀 여러 단계 나눠가지고 아주 점진적으로 시행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제 쪽이라든지 자치, 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요구도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강하게 또한 거기는 완화해달라는 측면이 절충된 안이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당연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거는 형태로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인데 안 하고는 근데 이런 상황이 될지를 또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이미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법은 매우 점진적으로 또 하나씩 천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번 상황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강화 조치가 16일 동안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안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지난주 상황을 그대로 뒀었으면 이번 달 말에 10,000명, 1월에 2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 7천 명 넘고 나서 만약에 지난주에라도 그 사적 모임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었으면 이번 주 아마 8천 명, 9천 명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7천 명대에서 멈춘 것만으로도 지난주에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일부 작용을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거리두기 강화는 더 이상 늘어가는 속도를 좀 줄여주는 측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화되는 좀 강화된 형태의 거리두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유행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평평하게 하든지 아니면 살짝 꺾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 주말 이동량이라든지 또는 소매상이나 도매상 이용하는 부분들 이미 조금씩 감소는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니까 병상이 모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염돼서 치료받던 사람들을 대충 증세를 봐서 빨리빨리 좀 내보내고 병상을 비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가는 것 같고 이게 길어지면 아예 병원에다가 손실보상을 줄이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현장 상황을 정부가 아직도 병원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환자 병상을 이제 코로나 병상으로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반 중환자 병상이 숫자가 줄어져 있어서 거기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빼고 싶어도 그쪽으로 빼려 그러면 빼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20일 정도의 상황이 지나고 나도 환자의 진료비는 계속 나오는데 20일이 넘어서게 되면 본인 부담금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무료로 치료받았던 게 무료가 아닌 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부가 결정한 건데 현장에서는 환자가 의료진한테 왜 병원비를 내야 되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을 좀 하면서 해야 되고 지금은 또 중증병상, 중등증 병상도 꽉 차 있고 중환자도 꽉 차 있으니까 어디를 빼고 넣고 하고 싶어도 제대로 뺄 수도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정부 입장은 어쩔 선택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가중시킨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적어도 유행 상황이 줄어들어서 중증 환자가 조금이라도 빠져야지 그 다음에 병상이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중증 환자를 빨리 줄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가 시작됐으면 적어도 1, 2주는 고생합니다. 어차피 예. 이 환자는 지난주 이번 주에 발생한 중환자는 발생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그냥 예상할 수밖에 없고 기대를 하고 그냥 마음 그냥 웅크리고 답답한 예. 마음으로 있는 거죠. 예,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도 좀 논란이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년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청소년 백신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중증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학교에 등교 수업도 유지하는 측면, 또 학원도 안전하게 다니려면 일단은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충분히 해야지 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 너무 반발이 심하면 조정이야 가능할 것 같지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 했던 취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요를 확 올리려고 했었던 그 취지는 어떻든 변함이 없다는 부분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3차 접종을 방역 당국은 계속 호소하고 있고 아마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접종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3차 접종은 분명히 효과도 훨씬 높고 물론 그게 이제 감염 안 되는 효과, 그다음에 감염되더라도 약한 효과, 그다음에 새로운 변이에 대한 효과 이건 분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3차 접종에 대한 효과는 일단 중증 예방 효과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간과하면 안 되는 건 3차 접종 맞으신 분들의 중증률은 분명히 떨어지지만 예. 예방 접종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의 중증은 계속 유지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행 상황이 꺾이지 않아서 예방접종 미접종자에서의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중환자 의료체계는 계속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차 접종을 통해서 접종하신 분의 중증도는 낮추고 또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